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6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씨앗이라는 의미의 종자가 되겠습니다. 씨앗이라는 의미의 종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벼화자 밑에 옆에 무거울 중자를 배치해서 만들어지는 씨앗이라는 의미의 종자가 되겠습니다. 종 하면 생물을 그 특성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얘기합니다. 종보다 큰 규모를 속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조금 큰 가지를 과라고 하고, 그거보다 조금 큰 걸 목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조금 큰 거를 강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조금 큰 거를 문이라고 하고, 가장 큰 거를 개라고 하는데, 사람은 동물계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하나를 더 분류를 한다면 그 위에 도메인 또는 월드라는 분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종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분류한 것을 얘기하고요.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동물 중에서 특히 사람이 식용으로 재배하거나 또는 기르는 것들에 대해서 개량한 종을 얘기합니다. 각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자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라는 의미도 있고, 품종, 이 얘기죠. 이 품종, 개량된 종, 품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욕설로 몹쓸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인류를 구분한 것을 얘기하고요. 종종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씨앗종자가 두 개가 합쳐진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가끔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가끔보다는 조금 더 자주예요. 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특이하게 일종의 라는 말로 원래 일종의 할 때 이 의가 붙으면 형용사거든요. 이 소유격은 다 형용사니까. 그런데 부사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일종의 사고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일종은 굳이 말하자면 뭐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건데요. 현대 세무 관련된 법에서 사업은 업종과 업태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큰 사업의 종류고, 업태는 그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는지 또는 업무,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얘기하는 거죠.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다른 품목과 항목과 구별되게 하는 하나의 대회를 이룰 수 있는 경기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해자가 되겠는데요. 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라는 돼지하고는 사뭇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이거는 천간지지에 해당하는 돼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돼지띠 할 때 이 해자를 쓰는 거지 돼지고기 할 때의 해자 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돼지해라는 뜻의 이 해자가 되겠습니다. 신해혁명 하면 중국의 청나라를 무너뜨린 순원이 이제 주도해서 일으킨 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신해혁명에 의해서 물론 이제 시차는 좀 있지만 현재의 자유중국, 대만, 타이완과 공산 국가인 중국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여기서 이 해자가 바로 돼지해라는, 여기서 해자는 이 해자가 아니고 년이란 뜻이에요. 년, 돼지해라는 년을 뜻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을해자라고 하면 세조, 조선의 7대왕 세조가 즉위한 해가 을해년입니다. 그때 만든 구리활자, 금속활자죠, 당연히. 구리활자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공자가 되겠는데요. 공공이라는 의미의 공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 공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얘기, 그래서 그 사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제반 일이란 뜻이고, 그것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얘기하고요. 공무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공인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공인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공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유명세를 타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명 가수 또 공인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런 점이 이게 틀리냐 맞냐를 떠나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할 때 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 또는 자격 또는 허가 또는 인가를 한 자격증을 얘기합니다.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명서를 가진 중개사라는 뜻이죠. 이 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간에서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서 주연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말이 일반화되면서 조금 확대돼서 특정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을 주인공이라는 말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또는 어떤 묘기 또는 연극 이런 것들을 대중 앞에서 시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토지를 어떤 연구 목적이라든지 또는 자연을 보존하는 목적이라든지 또는 시민, 국민들을 위한 휴양지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시립, 군립공원 등으로 나누어서 이 공원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나 왕의 딸을 얘기하는데 아무렇게나 붙이는 건 아니고요. 정실 황후 또는 왕비한테서 난 딸을 공주라고 합니다. 정실이 아닌 경우에는 옹주라고 별도로 칭하죠. 공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무에 대한 기밀유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에 이르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그러니까 비밀에서 해제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